네, 안녕하세요. 학습과학 전문가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능이 과연 성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노력과 성적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딱 똑같지 않다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적이 무조건 잘 나오지는 않겠죠. 그리고 같은 노력을 해도 학생들마다 혹은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적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X축을 노력이라고 하고 Y축을 성적이라고 한다면 노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성적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와 같은 직선으로 표시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노력과 성적은 정비례하지 않죠. 이와 같이 노력을 쭉 해도 성적이 잘 올라가지가 않다가 노력을 조금만 더 했는데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났다가 또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또 예전만큼 또 잘 올라가지 않는 이런 구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한 만큼 성적이 이렇게 탁탁 받쳐주지 않을 때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우선은 이번 영상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적은 노력으로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노력을 해도 성적이 좀 더디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90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90만큼의 노력을 해야 될 때 어떤 사람들은 40만큼의 노력만 해도 같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 두 차이가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어떤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 지수 IQ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 지능이 성적에 과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제임스 플린이라는 대학 교수인데요. 이 제임스 플린이라는 학자는 지능과 관련된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딴 플린 이펙트라는 플린 효과라는 책도 우리나라의 번역서가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지능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는 굉장히 아주 탑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과거에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실 때 UCLA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능이 과연 성적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이 연구가 진행된 결과 1991년도에 있었던 연구인데요. 연구 결과 지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약 25%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지능과 성적에 관련된 어떤 이런 관계 혹은 미치는 영향, 좀 더 정확하게는 설명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뭐 편의상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지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한 25%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같은 내용도 빨리 이해할 수가 있고요. 어려운 내용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나이 또래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어떤 교육 과정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교육 과정은 누구나 배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머리가 좋은 학생과 머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은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같은 내용도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능이 낮은 아이들도 지능이 높은 아이들보다 좀 더 많은 시간,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들인다면 같은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충분히 확보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지능을 아주 높은 아이들과 아주 낮은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IQ가 70 이상인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학교에 보통 다니고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IQ가 85 이상인 아이들은 지능과 관계없이 모든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 내용을 끝까지 공부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지능이 조금 떨어진다, 평균보다 조금 떨어진다, 심지어 지능이 한 85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적에 여러 가지 것들, 지능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뭐 지능과 관련된 것들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메타인지일 텐데요. 자, 지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5%라고 알려져 있는데, 메타인지 능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느 정도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진머만과 여러 학자들이 동시에 수행한 연구에서는 약 40% 정도의 메타인지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뭐 지능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지능을 대체적으로 유전자를 통해서 물려받게 되고,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지능 발달이 좀 더 커지게 되기도 하고 좀 낮아지기도 하는데, 환경까지도 사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미 대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어떤 소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벗어나서 뭐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능은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고정된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따라서 아이들의 지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능 발달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노력이 실제로 아이들의 지능 발달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메타인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어떤 습관,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환경에 따라서 메타인지 능력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오늘은 메타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메타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보시려면 유튜브에 제 영상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메타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메타인지와 관련된 것들이 지능보다 훨씬 더 많은, 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메타인지 하나밖에 없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더라 라는 것들을 밝혀냈고요. 오늘 하나만 더 소개를 한다면, 수학 교과목의 산에서는 이 자기효능감이라는 이 개념이 지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연구 결과 약 40.2%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도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 지능이 성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것인가. 오늘의 결론은 지능은 성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놀랍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 교육과정은 지능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능이 조금 낮은 아이들이 분명히 지능이 높은 아이들보다 불리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아이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지능이 좋은 아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서 분명히 100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와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지능보다 성적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지능보다 성적을 더 많이 주는 요소에 대해서 하나 둘씩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능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주 효과적인 공부 방법, 그것들도 많은 연구자들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낸 아주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